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행 두 번째 강의로 저번 시간까지 이제 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토부터 다시 또 쭉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는 음양의 화합과 조절의 주제자,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토란 이제 무엇일까? 토라는 것은 이게 이제 토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진 상태죠. 그래서 토는 음양을 모두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는 양적인 것도 아니고 음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중간에 서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음과 양이 서로 교환을 또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재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중하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하직이, 중하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양의 극단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뭐 중심자적, 중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잘 듣는 게 토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수렴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 놓고는 이제 뭐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토는 어떤 자기의 어떤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 사람이 생각이 없고 뭐 자기 주장이나 뜻이 어떤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고 토는 일단은 이제 뭐든지 흡수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도 흡수하고 양도 흡수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뭐 이런저런 어떤 의견이 있다면은 토는 많이 이제 그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시절로 보면은 음양이 화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뭐 결혼 정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제 화합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절적으로는 이것을 장하라 그래가지고 더위의 끝자락. 그러니까 계절로 치면은 약 지금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 아주 더울 때 8월 달쯤을 이제 장하라고 이제 합니다. 장하라는 것은 더위를 길게 이제 유지해서 만물 오곡백가의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양기를 최대한으로 끌어 모아서 푹 익히고 찌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는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이라기 있긴 있는데 토는 어쨌거나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천간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천간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중화지기의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사방을 관리하는 진술충미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는 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고요. 토는 뭐 특별한 상이 아니고 그래서 무상이다. 하루로 치면은 이제 그 양이 점증하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음으로 수렴하기 직전에 한 오후 한 2시 정도 그 정도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의 이제 욕망은 무욕이다. 무욕이다는 게 이제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욕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중용을 지키려는 마음, 내면으로 간직하려는 마음, 뭐든지 흡수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토는 그래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게 또 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무형이기 때문에 무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흙 가지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아무거나 만들 수 있듯이 토라는 것은 그렇게 주변 상황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계속 변화해 가는 것이 이제 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양이 화합하는 것이다. 상승과 하강의 교차 단계에 있는 것이다. 수축과 이한 단계를 하는 것이다. 스펀지처럼 흡수했다가 필요할 때 내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토는 그래서 뭔가 따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중간자적 입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A와 B가 막 이렇게 갈등이 막 있다고 하면은 토를 가진 사람은 중간에서 뭐 자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A가 말하길 B가 이래 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B가 A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군요. 예.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이제 토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토가 너무 또 지나치게 되면은 뭐 좀 속을 알 수 없다. 또 이제 좋게 토를 사용할 때는 입이 좀 무겁다, 중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포용력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토를 좀 잘못 쓰거나 지나치게 쓸 때는 좀 음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는 이제 화가 한 단계 더 발전돼서 토가 된 것이죠. 그래서 토는 화생토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화생토를 받지 못하면 토가 토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는 그래서 결국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금이다. 수렴 결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그 양을 끌어들여서 음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금 가겠습니다. 자, 금은 결실의 대명사다. 결실. 자, 봄, 여름, 추나, 추동. 자, 봄부터 씨를 뿌려서 여름에 김 매고 약하고 비려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겠죠. 그럼 무성해졌던 것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나무에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가지는 밑으로 점점점 처지게 되겠죠. 기운의 방향이 밑으로 처지고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오므라드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특징은 인생으로 치면은 이제 중년의 시절이죠. 중년의 시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막 바깥으로 펼치는 어떤 기운은 많이 사그라들고 내면으로 집중하고 실리라든가 안정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금이다. 금은 그래서 굉장히 그 결과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란 특징은 흑백의 논리예요. 흑백의 논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냐 A냐 B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단절해 버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잎사귀들이 막 무성하게 열렸는데 가을에는 잎사귀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잎사귀는 필요 없고 열매만 필요합니다. 열매만. 그래서 이 낙엽을 떨어뜨리는데 가을은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낙엽을 떨어뜨리죠. 무엇으로요? 하얀 서리가 한번 착 내리면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면서 다 떨어지는 것이 이제 가을의 어떤 그 기운인데 그것을 이제 가을의 서리를 그래서 숙살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숙살지기. 그러니까 생기를 죽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열매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겨놓죠. 네. 또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져야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잎사귀가 계속 붙어 있다면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뭐 열매, 이 조그마한 열매만 계속 달리지 익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잎사귀를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을의 어떤 그 숙살지기는 피로극이다. 그러니까 어떤 피로에 의해서 어떤 결과 만물이 숙성되기 위해서 생기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금입니다. 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맺고 끊는 맺고 끊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마지막 어떤 그 결정 그 다음에 단교 끊는 힘 마지막 그러니까 애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성적으로서 그러니까 점수죠. 점수로서 나타내는 마지막 응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집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금의 역할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오후 시간이죠. 그렇죠? 오후 시간부터 이제 해질녘까지가 이제 금의 시간이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루를 이제 마감을 하고 뭔가 이제 그날에 그 일당을 받아서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하고 뭔가 그러니까 끝내고 마감을 해야죠. 마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금은 그리고 이제 뭐 금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금은 이제 겉은 이제 점점 딱딱해지는 거고 속은 부드러운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겉이 화려하고요. 속이 단단한 것이 들었습니다. 속에 아주 단단한 게 들었습니다. 겉이 부드럽고 속이 단단해요. 근데 금은 음이기 때문에 겉은 단단해져요. 근데 속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자,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은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죠. 예, 거칠어지고 뻣뻣해집니다. 예, 나무도 가을이 되면 뻣뻣해집니다. 예, 열매도 어떻게 됩니까? 겉을 뻣뻣하게 싸고 있지만 속은 이제 부들부들 이제 해지는 것이거든요. 뭔가 내면에 이제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금의 욕망 물욕이다. 대표적으로 물욕이죠. 그 다음에 확정성이다. 뭔가를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을 사단칠정으로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목을 인이라고 합니다. 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은 이제 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금은 이제 의리를 말합니다. 의리. 예? 금은 의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년의 인생의 관점과 같다. 중년에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딸린 식구도 있고 또 한번 이렇게 뭔가가 잘못되면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은 쉽게 새로운 일을 벌린다기보다는 젊어서부터 쭉 해서 내가 이루어왔던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제 낳는 거죠. 결실이죠. 인생의 결실은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결실을 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꼭 뭐 자식을 낳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회사 같으면은 이제 뭐 모계가정은 저 그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화는 마케팅하고 그것을 알리는 과정이라면, 금은 그걸로 인한 어떤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돌아야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강 운동이다. 예. 실리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인정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추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없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뭔가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게 이제 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끊는 힘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든지 섬세하게 따지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섬세하고 디테일해지는 게 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의 관심은 결과, 실리, 의리, 그 다음에 자신에게 내면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떤 동작, 이런 것이 이제 금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가 나오네요. 마지막 오행에 이제 수를 말한다. 수는 이제 인생으로 치면 노년의 시절이고요. 예? 하루로 치면은 밤의 시간입니다. 밤에 뭐 합니까? 밤에 잠자죠. 예, 잠자기 때문에 이것은 재충전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만물이 다 쉬고 있죠.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쉬고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생산적 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왜냐면은 밤에 쉬지 않으면 다음 날은 다음 날 잘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날 망쳐버린단 말이죠. 잠을 잘 못 자면. 그런 것처럼 밤이라는 이런 수라는 계절은 사람이건 기업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그것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라는 것은 오행에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로 만물이 작은 단위로, 그러니까 실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씨앗이거든요. 씨. 모든 것이 이제 핵의 상태로 뭉쳐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정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식물 같으면은 씨앗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는. 화는 반대로 가장 만물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수와 화는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의 기질을 가졌죠. 하강 운동이 가장 그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아주 가장 작은 상태로 졸라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의 이 졸라매는 힘이 나중에 너무 이제 음이 강하게 작동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터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많이 담으려고 이렇게 넣고 막 압축해서 발로 밟다 보면은 쓰레기 봉지가 팍 터져서 다 튀어나가는 것처럼, 수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이렇게 압축을 해서 목에 큰 반발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우리 저 에너지에서도 그 핵 융합이죠. 예, 이게 이렇게 원자끼리 아주 작은 단위에서의 그런 어떤 것까지 아주 압축을 시키면 서로 원자가 부딪혀가지고 강한 열이 나는 것처럼 수라는 것은 가장 고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어떻게 해요? 양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도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씨앗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 되어 있지만 이 씨앗을 심으면은 이 씨앗 하나가 그냥 큰 나무가 되듯이 씨앗이라는 것은 이 작은 것이지만 요 안에 모든 핵심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수라는 것은 그래서 저장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억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기록하려고 한다. 남겨놓으려 그러죠. 기록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그 다음에 그 어떤 휴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 사람이 쉰다는 것은 뭔가 이게 편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 있어야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수렴을 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그 지구력입니다. 가장 이게 수라는 게 그 에너지죠. 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예? 뭉쳐있는 보고이기 때문에 수라는 것은 가장 지구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끈기가 좋으려 그러면 사람이 수가 강해야 됩니다. 예. 자, 오행이, 이 오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어떤 이게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물이 변화하고 움직일 때 그것은 반드시 이런 오행의 순환 과정을 겪는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행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수는 금을 바탕으로 삼고 있고요. 금에서 나왔잖아요. 금이 변화해서 수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바탕으로 수는 존재하게 되고요. 수는 결국은 그러니까 목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목에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끝냈으면은 돈 벌어서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짜서 다시 또 그것을 런칭해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이디어를 그걸 실천하는 것은 목이지만 목의 어떤 그 목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은 그래서 수라는 얘기거든요. 수라는 것은 그래서 정보력입니다. 예, 정보력. 예. 그래서 수생목을 잘 받았을 때 수는 이제 뭔가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 그래서 수는 꼭 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수의 욕망은 그래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품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수가 그러니까 없다면은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자꾸 사람을 어떻게 돼? 자기 주변으로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제 수가 많다는 것은, 수를 쓴다는 것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이제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감추려고 한다. 감추려고 한다는 게 꼭 거짓말 친다, 숨기려고 한다기보다는 내면으로 자기가 수렴시키려고 한다. 내면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야심과 야망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응집력, 응축운동, 지구력, 인내심,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수의 관심은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탐구다. 수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수라는 것은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거죠. 근원에 대한 연구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다. 그럼 원천 기술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수가 있으면.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수를 안 쓴다. 그러면은 뭐 사실 남의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씨를 뿌렸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중개, 뭐 유통 이런 것들은 내가 처음에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수는 그리고 이게 밤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대체적으로 수라는 것은 정신적 세계고요. 정신적 세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정신적 세계가 아니라면은 뭔가 이제 험하고 더럽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수가 있으면 이게 뭐 이런 일 3D를 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뭔가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렵고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뭔가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건 자기가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도라 그래야 되나 깊이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 이런 것들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바닥부터 커왔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을 뺏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수라는 건 어두우니까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뭐 꼭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쵸. 안 보이니까 뭐 눈에 뭐 아름다운지 뭐 어쩐지 그런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이 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과 휴식, 예, 안정과 휴식을 말하는 거고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세계, 목을 추구하는 관심, 그 다음에 인생의 마무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새 출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이제 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행의 그 기운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운기 그래프죠. 자, 목화에서는 기운이 점점 상승을 하고요. 토에서는 서로 이제 이 양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금수가 나오는데 금수에서는 기운이 하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승과 하강에 한 번은 양했다가 한 번은 음한 이런 운동이 자연의 일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놓고도 얘기할 수 있고 1년을 놓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남녀 간의 연애 관계를 놓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남녀 간의 연애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열정 있고 뭐 이렇게 뜨겁게 불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 사랑보다는 뭡니까 애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정 이런 것들로 이제
승화되는 것처럼 애정 관계도 뭐 이제 요 단계까지 오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오히려 목화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확 끌어오르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가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이 좋다, 양이 좋다, 음이 좋다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좋아 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행의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행의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고요. 추나추동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나왔고, 그 다음에 중앙 나왔고, 자, 천간에는 이제 이 목인데요. 목에는 가불이라는 것이 있고, 지지는 임묘.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니까 너무 이제 꼭 지금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여러분 뭐 갑을 병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을 병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갑을은 목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병정은 아, 화에 속한다. 무기는 토에 속하고 경신은 금에 속하고 임계는 수에 속한다. 지지로는 임묘,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이제 12, 12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각각의 지지가 오행적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색깔로는 이게 청색입니다. 청색이라는 것은 이제 그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봄날의 파릇파릇한 새싹의 색깔을 빗대어서 청색이다. 목은. 그 다음에 여름에 빨갛게 익은 대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염천에 불타는 여름을 놓고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다. 그 다음에 톤은 황색이다. 이제 노랗게 익은 그 들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톤은 황색이다. 그 다음에 금은 하얗게 내린 그 가을에 쑥살지게 그 서리가 내리면 하얗죠. 그래서 백색이다. 자, 수는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에 흑색이다. 이렇게 오행적으로 배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로는 38, 38은 목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이제 하도낙서에 이제 나중에 하도낙서를 하게 되면 나올 텐데요. 요거는 이제 선천수입니다. 선천수인데 선천수로서 38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38,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에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붙어 있는 겁니다. 27, 27은 화가 되고 50은 토가 되고 49는 금이고 16은 수가 됩니다. 요건 그냥 이렇게 애워 두시고요. 나중에 자세한 이제 이론은 이제 기초강좌 2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은 인정이다. 그냥 쭉 목부터 하겠습니다. 인정이다. 인이다. 그 다음에 그 곡직이다. 위로 솟구쳐 오르려고 하는 성질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목은 유덕한 어떤 그런 모습이다. 자, 목은 또 바람이다. 장기로는 간과 담을 말한다. 발생과 시작, 윤양지와 생산, 추진 이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이해지에서 그 예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는 예의를 말한다. 그 다음에 염상, 뜨겁게 끌어오르고 위로 솟구쳐 오르려고 하는 성질을 말한다. 그 다음에 화는 솔직한 거다. 화가 있어야 사람이 솔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이다. 장기로는 심장과 소장이다. 이런 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은 간담이고 화는 심장, 소장을 말한다. 성장과 발전, 청년기 활동 요건 설명드렸고요. 토는 신용이다. 토는 신용이죠. 그러니까 음과 양을 서로 붙들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가색이다. 요거는 좀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인사다. 인사다. 토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습한 것이다. 토는. 그 다음에 장기로는 비장과 위장을 말한다.
성숙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중재합하는 시기를 말한다. 금은 대표적인 어떤 그 사단의 의미로서는 의리를 말한다. 그다음에 종혁이다. 예, 이건 이제 딱딱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은 어떤 변혁이다. 변혁이라는 것은 목의 어떤 변화와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이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건조하다. 장기로는 폐대장을 말한다. 그다음 결실결과 중년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는 지혜다. 인의예지에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뭡니까? 아,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내가 현명해지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죠. 그다음에 윤하다. 예.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뭉치려고 하는 것이 수다. 그래서 수는 참는 것이다. 그다음에 추운 것이다. 예. 그다음에 신장방광. 우리 오장육부에서 신장방광은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든지 저장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수다. 인생으로 치면 말년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오행의 배속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오행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초적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뭐 차가 뭐 이렇게 멈춰 있을 때도 있고, 차를 놓고 얘기한다면 차가 뭐 천천히 서행할 때도 있고, 세게 이렇게 과속으로 달릴 때도 있고, 달리다가 또 서서히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이제 오행의 이제 그 개념에 배속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행은 하여튼 모든 만물에 음양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오행의 어떤 그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행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